지난 한 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목표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장기 청사진인 2040 세종도시규분계획을 지난해 5월 확정하였으며 행복도시 내 전면공지 활성화 구역의 연중 상시 접수, 공실 건축물의 허용도 완화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건축문화 진흥을 위해 제2차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민간 주도의 건축문화제를 추진하였으며 녹색 건축물 설계 기준을 민간 부분까지 확대 적용하는 등 탄소 중립 도시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전국 건축행정평가에서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건축행정 선도도시로서의 위상을 재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이 국토부 공모선정에 국토부에 선정되어 청년층 주택 공급의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우리시의 농촌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인지정비 사업이 지방규제혁신 우수 사례에 선정된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지적 재조사를 통한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과세의 기초가 되는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하였고 공간정보 플랫폼을 구축하여 공정하고 시민이 편리한 토지 행정을 추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 업무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상권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의 정비와 주거 안정을 핵심 과제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올해 도시주택의 주요 업무 계획을 주제별로 나눠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상가 공실 완화를 위한 도시계획 정비에 주력하겠습니다. 그간 행복도시 내 허용 용도 완화, 전면 공지 개선 등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을 통해 상가 공실 해소에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전면 공지 활성화 구역 시범 운영 결과 매출 및 방문객이 일부 증가하였으며 상가 허용 용도 완화로 공실률도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상가에 소규모 숙박시설을 허용하여 올해 1월 나성동의 숙박시설이 개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시 방문객 수요에 대응하고 상가 공실 해소에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만 수급 불균형과 높은 소비 유출, 소비 패턴 변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상가 공실 문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올해 상가 공실 해소에 도시의 활력을 더하고자 상업 업무 용기 허용 용도 완화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BRT 노선 주변과 수건 상가의 생활 편익시설 입점을 허용하는 등 추가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소규모 숙박시설의 확충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전면공지 활용 제도를 적극 추진하여 상가의 영업 환경 개선과 상가 활성화를 위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읍면재개에서 시민의 권익과 토지 이용 등 변화 여건을 고려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겠습니다. 둘째, 시민의 주거 안정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우리시 인구가 2년째 39만 명에 머물게 된 여러 요인 중 가장 중요한 요인은 공동주택 신규 공급 물량이 감소로 판단됩니다. 행복도시는 2011년 천마을 입주 현재까지 13만 호의 주택이 공급되었으며 22년 이후 신규 물량이 멈춘 상태입니다. 올해에는 약 2,800호의 주택을 공급하여 2030년까지 행복도시 20만 호 주택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겠습니다. 청년층의 주거 불안 해소와 1인 가구 증가 등 변화하는 주거 수요에 부응하고자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자립 지원을 나서겠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주거공간을 마련하여 신규 공동주택 공급 시 공동주택 반려동물 특화 설계 기준을 도입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내 펫 놀이터, 카페 등 반려동물 전용시설과 바닥재, 펫 샤워시설 등 특화된 세대 타입을 통해 반려인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고 성숙한 반려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셋째, 공정하고 신뢰받는 토지 행정을 제공하겠습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부동산 시장의 지도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중개업의 상시 점검과 거래 신고 위반, 의심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법 집행으로 거래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정확하고 편리한 주도 정보 시설을 설치하여 위험 상황이 발생 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하겠습니다. 건물 및 사물 번호판에 섹테드 디자인을 적용하여 야광형 및 QR코드 병행 표기로 개선된 위치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공간정보 플랫폼에 부동산 거래 종합정보의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등 기능을 고도하여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5월 만료되는 금남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대한 재지정 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넷째, 문화와 휴식이 공존하는 쾌적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한글의 우수성과 예술성을 알리기 위한 특화 사업을 추진해 한글 문화소도로서의 도시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겠습니다. 우리 건축물에 한글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공동주택에 한글 조형물, 한글 디자인 놀이터 등 한글 문화를 입히겠습니다. 통일된 한글 디자인을 적용한 한글 간판 거리를 조성하는 등 아름다운 한글로 정돈된 거리 경관을 만들겠습니다. 시민들과 다양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여 정원과 휴식이 어우러진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개발 제한 구역 내 숲체험장, 쉼터 등 누리길 조성 사업을 통해 훼손지를 여관 녹지 공간으로 탈바꿈해 나가겠습니다. 공동주택 단지별 특화 정원 도입과 대지 조성 사업지의 마을 정원 조성을 통해 정원 속의 도시 세종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안전한 주거 환경을 위한 노후 건축물 안전 점검과 빈집 정비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빈집 철거만으로는 정비 효과가 한계적으로 빈집 정비 재생 등 민간이 참여하는 관광 자원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의 하자 등 안전한 품질에 대한 시민 불안감이 지속됨에 따라 단계별 밀착 품질 관리를 실시하고 입주민 간 갈등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성숙한 공동체 의식을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도 도시주택국 주요 업무 추진력을 말씀드렸습니다. 상가 공시 문제나 시민 주거 안정을 앞서 설명드린 정책만으로 해소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다양한 분야의 여러 개선 노력이 더해지면서 더 나은 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이 행복하고 미래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도 도시주택국의 주요 업무에 대한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도시주택국 주요 업무 계획에 관한 질의응답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 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SK브로드밴드 김우승 기자님. 네, SKB 세종방송 김우승 기자인데요. 지난주 강준현 의원께서 그 기자회견을 하실 때 특공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수요 등을 이제 고려를 해서 공무원 특공 부활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입장을 주셨는데 세종시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 좀 갖고 계시고 만약에 이제 부활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하신다라고 하면 좀 적정 수준 예를 들어서 특공이 이제 폐지될 때 바로 이전에 있었던 것이 굉장히 합리적이었다라는 그런 평가들도 많이 나오는데 여론의 분위기에서 이제 그때 당시에 급하게 이제 폐지했던 그런 지적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적정 수준은 좀 어느 정도라고 혹시 세종시에서 검토하고 계신 게 있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까지 아직 시 입장은 아직까지 정해진 바는 없고요. 저희가 이제 특공이 없어지게 된 배경에는 그동안 공무원들에 한해서
특공을 줬는데 거기에 이제 매각을 하고 이제 여기 세종시를 떠나는 뭐 이런 현상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그 문제가 발생해서 특공이 중단됐었는데 만약 국회가 내려오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그 특공 문제는 아마 뭐 정치권에 이제 협의가 될 것 같고 저희 시는 아직까지 뭐 국토부나 어디에서 협의한 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특공의 그 적정 규모는 저희가 한 4, 5년 전에도 그 임대 아파트 뭐 성격의 어떤 그런 걸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뭐 특공에 대해서 자세하게 지금 결정된 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질의가 좀 고르게 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태인 임현석 국장님 다시 한번 설명 들어주셨는데 질문 받기 앞서서 혹시 다른 분 질의가 있으면 먼저 받고 가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 없으시면 그러면 예, 미래세종일보 박순자 대표님. 예, 미래세종일보 박승철 기자입니다. 저는 좀 숙박시설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숙박시설을 허용한다고 할 때는 많이 상기돼갖고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이유를 잘 파악하고 계신지, 왜 이 활성화가 안 되고 또 이 활성화 안 되는 이유 중에서 가장 큰 거는 이미 분양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 주인들하고의 관계, 이걸 시에서 어떻게 조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뭐 개인이 나서서 이걸 다 해야 되는 건지, 시가 또 얘기를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좀 알려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저희가 이제 숙박 문제는 우리 시에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 공급 문제인데요. 사실 수요는 저희가 있는 걸로 이제 판단하는데 외래 이제 방문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시의 숙박 시설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해 저희가 그 14개 필지에 대해서 이제 일반 숙박 시설을 허용할 수 있는 허용도를 완화를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최근에 나성동에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운영 중인데. 아마 이 부분이 이제 기존 건물, 신규로 이제 숙박시설을 짓는 데는 그게 뭐 어떤 자금적인 문제가 크게 뭐 없는 것 같은데, 만약에 있는 그 상가를 갖다가 숙박시설 용도 변경하는 과정이 상당히 이제 주민들하고는 갈등도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일정 그 거리를 제한을 둬가지고 이제 14개 필지만 허용도를 완화했었는데, 이거는 앞으로도 저희가 이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어쨌든 그 용도 변경 과정에서 그 주민들 그 민원도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또한 그 추가로 저희가 이제 올해도 아마 그 이쪽 이제 대평동 쪽하고 이제 소담동 쪽에 일부 이제 토지가 있는데 상가가 있는데 그 부분 상가 공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숙박시설 추가로 이제 용도 완화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내외일보 김주환 국장님 질문 듣고 그다음 OTN 임현석 국장님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내외일보 김주환 국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내외일보 김주환입니다. 국장님 그 25년도 이제 업무 계획을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노장리 그 인옥선 관련해서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한 25억 그 확포장 공사인데요. 금년 6월 달에 이제 마감하는 공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그 공사비 과지급 관련해서 지금 한 6천여만 원이 과지급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어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자님 질문 주신 걸 좀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그 업무 성격이 지금 제가 판단하기 도로과에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국에 소속이 돼 있는 그 도로과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좀 파악을 해봐서 별도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게 그러면 교통국에서 하는 겁니까? 예, 교통국에서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예. 네, OTN 임현석 국장님. 예, 오태인 임원성 기자입니다. 아까 그 호텔도 말씀하셨는데요. 이 동락정 옆에 기호서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 공원으로 지정돼 있고요. 그래서 그 임시 부안 임시 문중에서 이 기호서사 바로 앞에 이제 호텔 관련해서 작년서부터 민원을 제기를 또 했습니다. 또 저도
그 민원에 대해서 해당 부서나 담당자도 만나뵙고 물론 이 거리상에 대한 것은 이상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자는 없더라고요. 호텔 부지에 관련해서. 그러나 기호서사가 이제 그 교육 측면으로 그래서 그 부안임시 문중에서는 그 호텔 부지를 이 다음 그 부록을 약간 변경을 해달라는 그런 그 민원을 몇 차례 접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관련돼서 시의 현재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신지 이런 기회에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 위치가 막 나성동으로 지금 판단이 예, 되는데요. 예. 나성동의 그 관광호텔 그 부지는 지금 권한이 이제 행복청에 이제 토지공급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건 한번 제가 행복청에 좀 파악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저희 일단은 거기가 관광 숙박시설은 부지가 용도가 정해져 있는 상황이기도 해서 그 용지를 변경하려면 또 행복청에 좀 결정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행복청하고 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준돌고 이태규. 네, 질문이 없어서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이제 전면 공지 확대가 이제 상권의 이제 수원 사업이었는데 이제 점점 확대하는 분위기인데 이제 신청을 좀 받고 계실 텐데 아직 이제 이제 돌아다녀 보면 아직 전면 공지 확대된 곳이 체감이 잘 안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제 전면 공지 확대랑 이제 여기 수변공원의 상가 허용 용도 완화한 곳 외에 좀 올해 좀 이쪽 지역에서는 조금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날 것 같다, 이런 흐름이 나타날 것 같다라고 좀 보시는 확대 구역은 어디로 좀 보고 계신지에 대한 질문하고요. 이게 연관지어서 여기에 그 교통 안전 확충을 위해서 이제 방호 울타리를 이제 더 늘리겠다라는 어떤 방향성이 좀 제시가 됐는데 이 부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김밥 한 줄 사러 가려고 하더라도 이 방호 울타리 때문에 못 가는 부분들 때문에 상권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좀 약간은 조율은 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의견도 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좀 좀 방향성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좀 방금 전에 교통정책과 소관이긴 했는데 이제 도시주택과랑 연관을 또 안 줄 수가 없고 상권하고도 또 연관되는 교통 유발부담금에 대한 어떤 뭐 이제 상권 공실기구로 전환한다라든지 뭐 다른 방향성으로서 시에서 검토되는 부분들은 없는지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상가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지난해부터 전면 공지를 이제 확대 적용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 상가 주민들한테 상가 임대자들이나 거기 상가를 이용하시는 그분들한테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이제 공모 절차를 밟아가지고 이제 전면 공지를 허용을 해줬었는데 이제 금년부터는 저희가 상시 접수를 받아가지고 확대하려고 하는데 특별히 어디 뭐 위치가 우리가 선정해서 하는 데는 저희가 검토하는 데는 없고 일단은 그 상가주 그 동의를 받아가지고 주변 그러니까 그 상가 연합 그 상가 단인가 거기에서 좀 그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저희 시가 워낙 지금 상가가 공실이 많다 보니까 그 신청 자체가 사실 저조한 상황입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지금 전면 공지를 우리 확대해도 지금 약간 활성화가 좀 덜 되는 편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 이제 상가 앞에 저희 시가 이제 문제점이 하나가 이제 도로변에 이제 펜스를 워낙 많이 이제 설치를 해놔가지고 그 상가 좀 이용하는데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전면공지 활성화하면서 만약에 전면공지가 허용이 되면 그 부분도 이제 안전 문제를 제외하면 그 부분을 좀 철거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같이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그 교통위반 부담금은 사실 지금 교통국에서도 이제 고민스러운 게 이제 그 상가 공실 문제 때문에 상당히 부과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뭐 유예냐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 좀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교통국에서 잘 판단해서 좀 처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 손 들어주셨는데 잠시만요. 일단 김경현 국장님 질의 받고 이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 여성뉴스. 예. 네, 자료 중에 그 빈집 재생 등 민간이 참여하는 관광자원 방안을 모색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좀 나온 게 있으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저희가 이제 빈집을 이제 철거 위주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계속 예산을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그 부분은 상당히 지금 그 철거를 하려면 이제 일단 토지주나 건축주에 이제 동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매년 한 50여 동씩 이제 철거를 해왔었는데 이제 철거 위주로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재생 쪽으로 조금 그 방향을 좀 바꿀 것을 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 재생 부분에는 저희가 이제 제주도 사례를 한번 살펴봤는데 제주도에 이제 다자유라는 데를 한번 저희가 살펴봤는데 그쪽은 이제 워낙 관광객 수요가 많다 보니까 빈집을 이제 그때 민간 그 투자 유치를 통해서 그 재생 사업을 해가지고 그 관광객을 유치하는 어떤 숙박시설을 좀 활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 시하고 이제 여건은 틀리지만 저희 시도 어떤 그 캠핑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민간 자본을 좀 유치해서 그 빈집을 좀 재생하는 쪽으로 이제 노력을 할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까지는 뭐 크게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포커스 뉴스라인 최정현 기자님. 예, 최정현 기자입니다. 그 두 가지 물어볼게요. 지난번에 그 환경국에서 업무 보고할 때 그 도시농업을 갖다가 좀 확대를 좀 하겠다 하는 얘기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이게 우리 그 상가 공시를 이용해서 그걸 아마 할 계획이 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이제 연도 변경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처리하실지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 이거는 자료로 좀 부탁하노라 할게요. 읍면 지역에 대한 그 도시관리계획 그 정비한다고 이렇게 하셨고 했는데 작년 거, 그러니까 24년도 거 그 휴지 상황과 그 결과물 좀 저희들이 자료를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도시농업 관계는 저희가 이제 일부 상가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마 뭐 나성동 일부 몇 개 상가에서 아마 스마트팜 해가지고 이제 아마 상가 내에서 이제 아마 농업을 일단 뭐 작물 같은 거 좀 키워가지고 이렇게 판매도 하고 거기에 뭐 커피숍도 있고 뭐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사실 우리가 그 용도 변경하고는 좀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상가 내에서 그 인허가만 받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도시관리 정비는 도시관리 재정비는 저희가 지금 진행 중인데 올해 이제 마무리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네, 대장경제 한현석 국장님. 대전경제 한영석입니다. 도시가 발전을 위해서는 주택이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몇 년째 공급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뭐 2,300호라고 말씀하셨는데 양호 포함해서 2,300이죠? 네, 양호권 뺐습니다. 이번에 진행이 들어갔고요. 예. 저희가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 2,300호가 어디든지 좀 밝혀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세종시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그 주택 부지를 이제 조성해서 공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와 더불어서 이제 그 2027년 세계 그 대학 선수권과 관련해서 그 선수촌 조성은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주택 공급은 지난 3년 동안 저희 시가 좀 전무했습니다. 공급이 안 됐었는데 저희가 2,300호는 저희 시에서 지금 인허가 나간 사항에 대한 그 호수가 되겠고 아직 지금 저희가 이제 이 예정진에 그러니까 행복도시 내 그 주택 공급 계획은 아마 행복청에서 아마 이달 말이나 2월 초쯤에 아마 발표할 계획인데 그 부분은 이제 빠진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복청과 그 부분은 협의가 되면 다시 나중에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저희가 지금 그 2,300호는 한 5생활권하고 6생활권에 일부 지금 그 허가가 나간 상황이고요. 저희가 현재까지도 한 3,400세대 정도가 허가가 나갔는데 지금 워낙 그 국가적으로 건설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건설업체가 지금 착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례를 말씀드리고 선소촌은 지금 5생활권에 아마 착공이 돼서 지금 공사가 시작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선소촌은 아마 27년도 5월 달에 먼저 완공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추가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시청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